자, 오늘은 3단원의 네 번째 감상적 읽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감상적 읽기 파트에서 배우는 건 문학이에요, 문학. 그래서 이 작품은 앞에서 배웠던 독서들과는 달리 문학 갈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문학 중에서도 교술 갈래라는 거예요. 교술 갈래. 자, 교술 갈래는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수필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학에서 수필을 많이 배웠었어요. 앞서서도. 그래서 이 수필이라는 건 과연 뭐나 봤더니 글쓴이가 실제 생활에서 했던 경험, 체험을 바탕으로 쓰는 문학이 수필이에요. 한마디로 수필은 글쓴이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체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써야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문학보다 진실성 있는 문학, 그리고 되게 사실적인 문학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 중에서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교훈, 즉 글쓴이 어떤 내면의 깨달음을 전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글쓴이가 경험을 통해 얻은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목이 꽃 출석부예요. 따라서 이 글의 글감, 제재죠. 꽃과 관련된 것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한번 읽으면서 과연 어떤 내용의 글인지 한번 볼게요. 자, 수필이기 때문에 엄청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좀 가볍게 읽어주면 되고요. 자, 처음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처음 부분. 자, 1문단 가보자고. 자, 작년 가을에 이웃집에서 복수초를 나누어 받았다. 이 복수초가 바로 꽃이죠. 지금 여기서 중심 소재가 뜨고 있네요. 그쵸? 꽃을 나눠 받았는데 뿌리는 구근이 아니라 흑갈색 잔뿌리와 검은 흙이 한데 엉겨 있고 키는 땅에 닿을 듯이 작은데 잎도 새의 깃털처럼 잘게 갈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느껴지지 않아 하찮은 잡초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번 직유법이 쓰이고 있어요. 깃털처럼 그리고 잡초처럼이라고 해서 지금 직유법을 통해서 꽃에 대한 인상을 밝히고 있죠. 자, 직유법, 즉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꽃에 대한 글쓴이의 인상을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깃털처럼 보였고 잡초처럼 보였대요. 그전에 나는 복수초라는 화초를 사진으로 본 적은 있지만 실물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눈 속에서 핀다는 그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 지금 여기 시작부터 여기 읽은 부분까지는 복수초에 대한 어떤 글쓴이의 첫인상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까지는 복수초에 대한 글쓴이의 첫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묘사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과연 그 꽃인가? 라는 어떤 의심까지 했대요. 그쵸? 의심. 이게 뭐 눈에서도 피는 꽃이라고 하나 봐요. 그쵸? 생각해서 나누어준 분 앞이라 당장 양지 바른 곳에 심긴 했지만 곧 가을이 깊어지니 워낙 시원찮아 보이던 이파리들은 자취도 없어지고 나 역시 그게 있던 자리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됐대요. 한마디로 존재감이 진짜 적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복수초의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했네요. 그쵸? 자, 이제 2문단 가봅시다. 자, 2문단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즉 중간 부분에 들어왔다라고 보면 돼요.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쵸? 가을 지났고 다시 봄이 왔대요. 시간의 경과가 있고요. 지금 봄이래요. 봄. 샛노란 꽃 두 송이가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에 몹시 생뚱스러워 보였다라고 해서 자, 두 번째 인상이 나오고 있죠. 복숭꽃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은 뭔가 의심조차 들 만큼 존재감이 없어 보였고요. 자, 두 번째 인상은요. 갑자기 다시 피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너무 키가 작고 생뚱맞았다라고 느꼈네요. 자, 이게 바로 복수꽃에 대한 두 번째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인상. 그리고 곧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 작은 키로 견디기에는 너무 많은 눈이었대요. 어머, 이 눈은 복수초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련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어떤 이런 큰 일이 있었대요. 나는 눈으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듯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봐봐, 이 눈은 신체의 눈 말하는 거죠. 아이. 이 눈은 스노우 말하는 거죠. 스노우. 그쵸? 이거 영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듯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그 샛노란 꽃에 속
속절없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내가 소나무를 보면서 '저 소나무도 저렇게 눈에 꺾이는데 복수초가 어떻게 견디겠어.'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대문 밖의 눈은 치워 주었지만 마당의 눈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녹아 없어지는데 며칠 걸렸다. 놀랍게도 제일 먼저 눈이 녹은 데가 복숭초 언저리였다. 고 작은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땅속 어둠에서 따뜻한 지열을 길어 올렸기에 복수초는 그 두터운 눈을 녹이고 더욱 샛노랗게, 더욱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다라고 해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놀랍기 때문에 이거 놀랍게도 눈이 가장 빨리 녹은 곳이 복수초가 핀 곳이었대요. 즉 복수초가 그 땅에 있는 지열을 끌어올려서 눈을 빨리 녹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네요. 온종일 그렇게 피어 있다가 해질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오므라든다. 그러다가 아주 시들어 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날 해만 뜨면 다시 활짝 핀다라고 해서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화자가 나름 복수초에 대해서 조금씩 관찰을 좀 더 세심하게 하게 됐네요. 그쵸? 관찰. 예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죠. 존재감이 없다라고 했잖아. 화자 입장에서 큰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관찰을 할 정도로 존재감이 많이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마냥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곧 안 깨어나고 져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있는 동안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라고. 이제는 나의 어떤 자랑하고 싶은 소재가 됐나 봐요. 그쵸?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졌대요. 왜? 복수초가 너무 그렇게 피어나는 게 신기해서. 즉 생명력 때문에인 거죠. 생명력이 신기해서 남들도 막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신기하는 이가 별로 없었다. 그쵸? 나도 처음엔 얘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100가지도 넘는다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100가지냐고 기막힌 듯이 물었다. 한마디로 친구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라는 거는 복수초가 굉장히 보잘것없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긴 거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야 네 마당에 꽃 그렇게 많이 핀다길래 부러웠는데 너 이런 것까지 친 거야? 에게." 이런 거죠.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그 친구는 아마 기와효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었나 보다. 내가 100가지도 넘는다고 한 거는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요였다. 올해는 복초가 1번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유가 1번이었다. 곧 4월이 되면 목련,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그래서 지금 약간 나름 출석부처럼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네요. 그쵸? 꽃이 제일 먼저 핀 거는 복수초이지만 잎이 제일 먼저 흙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사초이고 그 다음이 수선화이다.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다. 라고 해서 보니까 거의 뭐 꽃박사야. 그쵸? 즉 글쓴이는 꽃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죠. 아주 잘 알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치. 평소에 이러한 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것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출석부가 생기게 되고, 이래서 제목이 꽃 출석부인 거죠. 출석부란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는지라 100번이 넘는다는 거를 알게 되었다. 내가 친구한테 야, 우리 집에서 꽃이 100송이가 넘게 펴라고 말한 이유가 그 100개 넘는 그 꽃에 대해서 내가 다 나열할 수 있기 때문이었네요. 이름을 모르면 100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화자는 관심을 가지고 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관심이 없겠지만 나름 꽃들도 그 순서를 지켜서 핀다라는 어떤 자연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진달래가 아무렇게나 피는 게 아니라 꼭 피는 시기에 그렇게 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끝부분 한번 가봅시다.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들, 꽃들 말하는 거죠. 꽃들은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글쓴이는 굉장히 이러한 꽃과 같은 풀과 같은 이런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네요. 그쵸?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이 느껴지죠.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 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할 것이다. 굉장히 자식처럼 여기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물을 제대로 못 받아 먹을까 봐 여행도 못할 만큼 굉장히 아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것들을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백식구는 대식구이다라고 해서 지금 꽃을 나의 식구라고 여기는 거죠. 꽃을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는 것일까? 이때 사치는 내가 막 꽃을 진짜 막 호화스럽게 사서 피우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꽃으로 얻는 행복이 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꽃으로 얻는 행복이 매우 크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괜히 송구스러울 때도 있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왜요? 이거는 자연의 순환에 의해서 당연히 피는 거니까요. 즉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피고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피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이 부분에다가 밑줄 치고 다음 중 이러한 사상이 나타난 작품을 고르시오 하고 연계 지문을 걸기에 너무 좋은 문장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의 순환을 표현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성부의 봄도 어떤 자연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것도 자연의 어떤 이런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는 매우 많기 때문에 작품을 출제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기로.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라고 해서 화자는 굉장히 꽃에 대해서 애정이 매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필이니까 가볍게 읽으면 되고요. 출석부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내가 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당에 피는 꽃이 뭔지 다 세어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알게 됐나 봐요. 그쵸? 자, 그래서 꽃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 있는데요. 글쓴이는 굉장히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꽃들이 언제 피고 지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게 됐고요. 꽃 출석부라는 표현은 글쓰니까 마당에 피는 꽃들에 대해서 다 헤아리고 그것들을 어떤 좀 설렘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애정이 매우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고요. 흐름 한번 잘 정리해 본 후 학습 활동 한번 채워봅시다.